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시공학 제1장 단원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공사계약 방식에서 공사 실시 방식에 의한 계약 제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식도급이 있고요. 분할도급이 있고요. 공동도급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는 공사를 어떻게 계약하는 방식인가에 따른 계약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은 공사를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설계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거나 설계의 초기 단계 또는 진행 단계에서 여러 설계 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견적은 뒤에 나오는데요. 문제가 뒤에서 공부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미리 보자면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알아보고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는 견적을 우리가 계산 견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방서의 작성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정 고시된 신재료, 신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공사 전반에 대한 지침을 세밀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합니다. 공종을 세밀하게 나누고 단위 시방의 수를 최대한 늘려 상세히 서술한다. 그러면 시방서가 너무 많아지겠죠. 내용이요. 틀렸습니다. 세밀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이 너무 수를 늘려서 상세히 서술하는 건 좋지 못하고요. 시공자가 정확하게 시공하도록 설계자 의도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은 했습니다. 예정 가격 대비 85% 이상이라는 제한을 뒀어요. 그죠? 제한을 두고 입찰자 중에 가장 낮은 금액, 그죠? 최저가죠. 그죠? 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자를 통한 덤핑의 우려를 방지할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너무 낮은 가격의 덤핑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을 두죠. 그죠? 예정 가격 대비 85%, 90% 이렇게 제한을 두고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죠. 3번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갑니다. 많이 출제되었죠. 그죠? 아파트, 지하철 공사, 고속도로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줍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공사를 나누는 걸 공구별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CM이죠. CM 제도는 우리 건설에 대해서 건설공사 관리 방식이었다. 그죠? 대리인형이 있었고 시공자형이 있었습니다. 대리인형 방식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발주자의 컨설턴트 역할을 합니다. 시공자형 방식은 공사 관리자 능력에 의해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형 CM 방식에 있어서 독립된 공종별 수급자는 공사 관리자와 공사 계약을 한다. 아니죠. 그죠? 대리인형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을 받는 거지. 용역비를 받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다라고 했죠. 3번 틀렸습니다. 시공자형 방식에 있어서 CM 조직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에 기업이나 금융, 토지 도달, 설계, 시공 등을 포괄하는 도급계약 방식. 도급계약 하는데요.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를 넘겨주죠. 키를 넘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턴키 도급이라고 합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런 공사를 입찰하겠다. 일단 입찰 통지하죠. 그러면 어떤 공사인지 현장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을 거쳐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개찰해서 낙찰되고 낙찰자와 계약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직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함으로 공사비 감소되죠. 예, 일반 우리 관리비나 경비 같은 거 절약될 수 있겠죠.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예, 공사기간 단축되고요. 특수한 상황에 비교적 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감소될 수도 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공사기간 단축될 수도 있지만 또는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공사비가 증대되고 공사길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한다.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맞는 내용. 그죠? 입찰이나 계약 등 복잡한 수속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사계약 방식 중 직영공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사회간접 자본의 민간 투자 유치에 많이 이용한다. 직영공사를 사회간접 자본 유치에 이용한다. 그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영리 목적의 도급공사에 비해서 저렴하고 재료 선정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나 고용기술자 등에 의한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공사비 증대, 시공성의 결함, 공기가 연장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죠? 직영공사는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급공사에 비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그렇고 또 혼자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도 감소될 수 있죠. 하지만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는 공사비 증대되고 시공의 결함, 공기가 연장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죠? 2번이 바르게 설명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공동도급은 두 사람 이상이 이제 한 공사를 도급하는 거죠.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 회사가 하니까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시공이 확실할 수 있고 기술 자본, 돈을 모으니까 증대됩니다. 하지만 이유는 나눠 가져야 하니까 감소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공동도급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융자력 증대,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게 아니라 함께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겠죠. 위험은 분산되고 기술력 확충될 수 있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한 개 회사가 단독으로 도급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큰 공사일 때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임시로 결합하여 연대 책임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 완성 후에 해산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도급을 하는 걸 공동도급이다 라고 했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계약 중에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어떨 때 공사하다가 다시 계약할 수 있는가, 그죠? 자,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 중에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 그죠? 도면대로 계약을 했는데요. 공사하다 보니 중대 결함이나 오류가 있죠. 재계약 가능합니다. 계약상 현장 조건과 시공 조건이 다 상이합니다, 그죠? 계약할 때의 조건은 이랬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조건이 다르죠. 이럴 때는 재계약 가능합니다.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한 개 만들자 했는데 10개 만들어라. 이렇게 계약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재계약해야겠죠.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다고 재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에 참여, 발주자가 설계 시공에 참여하고요.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 성공과 상호 이익 확보를 공동 목표로 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발주자와 프로젝트 관련자가 파트너가 되어서 추진한다 그랬죠. 그죠? 이 방식을 파트너링 방식이라고 하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도급업자 선정 방식 중에서 공개 경쟁 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입찰자가 너무 많아지면 사무가 번잡하고 경비가 많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부적격 업자에게 낙찰될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죠. 그죠? 담합의 우려는 적어지고요. 경쟁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오니까 공사비 절감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2번이죠. 그죠? 16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갑니다. 실비에 제한을 붙입니다. 실비가 있는데 실비에는 100만 원까지 실비 써라 이렇게 제한을 붙이고요. 시공자에게 제한된 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성할 책임을 줍니다. 그죠? 자, 실비에도 제한을 주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할 때도 그 비율에 따라서 준다. 그죠? 그래서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이 공사 실비 따로 주고요. 비율에 따라 공사 실비 곱하기 비율 보수를 주는 거였죠.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비, 요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설명을 잘못 봤네요. 실비에 제한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은 공사 실비 플러스 실비의 비율을 주는 건데요. 비율에 제한을 준다 그랬으니까 한정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비율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설명 보겠습니다. 제한을 주니까 한정된 실비에다가 한정된 실비 곱하기 비율 보수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갑니다.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영공사로 공사를 수행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있습니다.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빈번할 때는 직접 하는 게 좋죠. 아주 중요한 시설물 공사, 군 비밀상 부득이한 공사,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나 비밀을 요할 때는 직접 하는 직영 공사가 좋죠. 공사 현장 관리가 비교적 복잡한 공사, 그죠? 직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시공을 위임하고 실제로 시공에 소요된 비용, 즉 공사 실비와 미리 정해놓은 보수를 시공자가 받는 방식으로 발주자, 컨설턴트 또는 엔지니어 및 시공자 3자가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공사 실비는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보수를 정해놓은 보수를 주죠. 그죠? 이게 뭡니까? 실비를 정산해서 주고 보수를 더해서 주는 거죠. 답은 1번에 실비 정산 보수 가산 계약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요. 또는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채택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식은 했습니다. 자, 공사비 총액을 산출할 수 없고, 우리가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들어가는 비용은 줄게, 실비죠. 그죠? 플러스 네가 고생했는 보수를 가산해서 더해줄게, 보수. 그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실비 정산, 보수 가산식이죠. 공사 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 정산하고 시공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보수액을 지급합니다. 그죠? 설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해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다 계산하기 힘들 때 실비 정산, 보수 가산식 도급이 좋죠. 자, 그 다음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중에서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죠? 사용 재료의 품질 시험 방법, 각 부위 시공 방법은 꼭 들어가야죠, 그죠? 부위별 사용 재료 품질 필요한데요. 시방서에는 건물을 언제 인도한다라는 시기는 필요 없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당일 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를 규정한 시방서는 이렇게 특수한 조건을 적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죠. 요거를 특기 시방서다라고 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공사 중 시방서와 설계도서가 시방서하고 설계도서가 서로 상의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의할 때는 상세한 뭐를? 시방서를 우선으로 해야죠. 그죠? 1번 틀렸고요.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상의할 때는 상세한 게 설계도면이죠. 일반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 중에는 더 상세한 전문 시방서 우선입니다. 설계도면과 상세도면은 상세한 상세도면 우선한다. 그죠?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넘겨서 또 부족한 부분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공사 계획이나 공사 현장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